시장에 탐나는 주식을 찾아서 여러분의 2시를 채워드리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입니다. 여전히 좀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북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한층 쌓여가는 분들 참 많을 겁니다. 그동안 바이오주에 투자하셨던 분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제가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을 좀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먼저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시장 가치를 원래 장부가액이 약 2,900억 원 정도였었는데요. 이거를 시장가액인 4조 8천억 원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사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에 나오게 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4년에 원래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 내 회사인 자회사로 들고 있었는데 이거를 관계회사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 쟁점으로 오늘도 손꼽히고 있죠. 이게 자회사였을 때와 관계회사였을 때 어떤 효과의 차이가 있느냐. 자회사가 되면요, 이 자회사는 내 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적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손실과 적자를 내가 다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관계회사가 됐을 때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말 그대로 관계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마치 내가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을 투자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만약에 내가 주식을 투자했던 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주가 상승분만큼 나의 투자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였던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마치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주식 가치가 올라가서 당기 순이익의 흑자가 된 것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결국은 2015년에 1조 9천억 원의 흑자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럼 자회사와 관계회사는 회계 장부상에 저는 자회사 하고 싶습니다. 저는 혹은 관계회사로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아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건 아니고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준은 지배력인데 만약에 내가 이 상대방 회사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게 되면요. 이 지배력을 갖고 있게 되면 상대 회사가 발생한 손실이라든지 이 등은 모두 다 나의 책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회사 혹은 종속회사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관계회사는 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 어차피 내가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을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를 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두 번째 주주인 바이오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5%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는 이 주주인데 이들이 또 옵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해지는데요. 이 옵션이 어떤 옵션이냐? 바로 콜옵션 중에 50-1주의 주주가 될 수 있는 콜옵션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젠의 경우에는 여차하면 나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49의 주주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51대 49가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바이오젠이 49의 주주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바이오젠이 49의 주주가 된다고 했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워낙 2대 주주가 지배력이 강력해지니까 본인들의 지배력은 사라진다. 지배력이 사라지니까 우리는 당연히 관계회사로 바꾼 것일 뿐이고 관계회사로 바꾸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시장 가격이 그냥 실적에 인식된 것뿐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금감원에서는 만약에 51대 49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표 대결을 하면 51,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기는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주주는 2명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 너희들은 지배력을 갖고 있다. 지배력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당연히 자회사로 넣어서 에피스가 갖고 있는 손실이라든지 적자를 당연히 회계장부에 반영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문제는 실질적인 지배력이 될 것입니다. 지분 가치상으로 봤을 때는 51대 49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49의 2대 주주가 워낙 강성해서 경영에 힘들어지게 된다면 이건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 51대 49는 무조건 표 대결했을 때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에 증권선물위원회 그리고 감리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정리해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